서울에 내 집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아야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의 재산을 지켰을 때 생존 전략입니다. 시장에 참여를 무섭게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상승했다. 그리고 서울에 내 집 살려면 월급의 40%를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아야. 이런 거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중간 소득 가구, 중간 가격의 주택 구입할 때 소득의 40% 이상이 주담대 원리금으로 부담돼야 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같은 내용으로 다른 헤드라인이 월급 41%가 대출이자 영끌족의 비명, 주택 구입 부담률 여전히 높아. 근데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지금 또 다른 신문 기사도 가져왔는데, 이런 기사들을 연도별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런 기사들을 다 찾았습니다. 비슷한 기사들을. 왜 찾았냐? 언제나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여론들이 나오고 언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금 2005년도 6월 달에 나왔던 기사도 보면요. 한국 팔면은 캐나다 6개 살 수 있다.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우리는 주택 구입 부담이 여전히 높은 나라야 라고 하고, 지금 기준에서도 KB 기준으로는 우리가 내 소득이 6,4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내 소득을 온전하게 다 그냥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저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12년 7개월이 걸린다. 근데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거 20년이 걸린다도 있고 어떤 30년이 걸린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문을 보면요, 우리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 주택은요, 내가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요, 내가 돈을 기본적으로 마련하되 타인의 자본을 합쳐서 사는 거지, 월급을 모아서 다 산다는 건 이상적인 겁니다. 이 이상적인 참고 자료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요, 시장이 무서워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내 집을 마련하려는데 월급을 이렇게 모아야 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라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고, 우리는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빚을 관리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가는 거. 그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요, 이거는 조금 이상적인 통계라는 거 좀 인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시장 큰일 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래량은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의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을 따진다고 하면요, 서울 거래량이 이제 절반 수준,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밖에 못 왔거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70%, 80%까지 왔고요. 80%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못 왔잖아요. 회복이 100%.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분들이 폐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면 시장의 온기, 부질없는 소리, 거래절벽에 매월 1,000곳씩 폐휴업의 중개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데가 지금 올해 11월부터 매달 연속으로 10개월이 했다고 하면 꽤 많이 닫은 거고, 그리고 지난해 1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부동산에 적용을 하자면은 첫 개업을 한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을 첫 개업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 초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폐업할 가능성, 휴업할 가능성이 크고,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폐업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왜 아느냐? 제가 또 이제 제 지인의 부동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가까이 함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리고 직접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대부분 처음에 이번 시장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폐업을 하더라. 거꾸로 이제 부동산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수요자 입장에서 처음에 부동산을 산 사람이 처음 어려운 시장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그 영끌 플러스 용기가 없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개사들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문을 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테랑들은요, 버팁니다. 왜 버티냐? 좋은 시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명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은 30%는 수익을 얻는 시간이지만은
기간이지만은 70%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다림을 극복하는 사람이 30%의 수익을 얻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했거든요. 그 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림을 이 어려움을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중개소 폐업했네. 아 이제 시장 끝났다. 이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시기가 있네.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까? 이런 시기라고 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뭘까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고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거를 절대적인 시장의 지표와 방향성으로 삼는다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무서운 시장이다라는 공포의 기사가 오더라도 시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의 주기를 몇 년 단위라는 건 맞출 수 없지만요. 시장은 안 좋아지고 그리고 회복되고 화랑이 있다가 또다시 안 좋아지고를 반복하면서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한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사들은 나오면은 아 기회가 뭘까를 고민하는 반대적인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 가치를 또 알아야 되죠. 사실은 신문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신문을 보면은 자산 격차가 커졌다. 전국 총자산 62%가 수도권 가구의 보유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지역별로 다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더 활성화하고 자극하는 게 진보하는 지역 중에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재가 일자리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면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작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의 총자산 62%가 수도권 가구의 보유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자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호재와 결합해서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러한 느낌과 직관과 그리고 경험과 이런 입지를 보고 이렇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수도권에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지적 가치를 알고 그 입지에서 물건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실거주를 전세와 월세로 하더라도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투자로서라도 사서라도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는요. 예전에 그 뭐 이제 혁신 도시 뭐 원주로 가고 나주로 가고 하면서 지방 이전을 이제 어떤 이 공공기관 이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놔두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팔고 갔어요. 팔고 가고 원주에 집 사고 나주에 집을 산 거죠.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왜냐? 서울 집값과 지방의 집값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르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거주지가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동에 살았던 사람은요. 목동보다 더 나은 데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요.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 재산상의 어떤 피해들이 매우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려면요. 내가 지방에 살고 안 좋은 곳에 산다고 하면은 수요층이 많은데 집을 한 채를 사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생존 전략입니다. 거주는 내가 원주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하더라도 투자는 서울 수도권 쪽 그쪽으로 하는 게 좋은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방 분권 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만 이사만 안 왔으면 나 서울에 집 있어서 지금의 재산을 지켰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역별로 물건별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한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인의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한 사인이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월급은 똑같습니다. 바뀐 거는 내가 그 돈으로 어느 지역의 집을 샀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들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분당 쪽, 한 명은 강남 쪽, 한 명은 일산 쪽, 또 한 명은 어디였더라? 뭐 안산 쪽인가? 예,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졌죠. 왜 그러냐? 그 지역별로 다르게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문을 보면서 전국의 총자산이 62%가 수도권 가구에 몰린다로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몰리는 부분이 왜 몰리는지 아마도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수요층이 많다는 것은 지역별로 인플레이션을 다르게 자극시킨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신문을 보면서 왜 수도권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라는 뭐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아껴둔 통장 3기 신도시 넣어라. 입주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예, 이게 이런 기사는 좀 좋은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또리님께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요. 이 3기 신도시 자체가 지금 남양주에 왕숙하고 왕숙 1, 2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남에 교산이 있고, 인천에 계양이 있고, 고양에 창릉이 있고, 부천에 대장이 있고, 올해 이제 주택을 돌입하는 데는 이달에 이제 예정된 게 인천 계양입니다. 거기 이제 말고 나머지 뭐 창릉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산, 왕숙 같은 경우는요, 준공해가지고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2026년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전에 선례를 볼 때 이런 사전 청약이라든지 공공에서 사전 청약을 하거나 이런 신도시급으로 만들면요, 상당 부분이 계획이 지연이 됩니다. 2025년 6년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대가 아니라 2030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철거라든지 사업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입주 시점 자체가 2년 이상씩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성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요, 3기 신도시를 포기하십시오. 여기를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지금의 3기 신도시는 가격도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시장에 내 돈에 맞는 데를 찾아서 참여하는 게 3기 신도시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기 신도시가 싸게 나온다? 싸게 안 나올 겁니다. 그때는 싸지만요, 지금보다는 안 쌀 겁니다. 미래에는 싸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과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은 이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오피스텔은 주거의 대체제입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일반 대체제가 아닌 주거지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체제니까.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아파트 먼저 접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아파트를 막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막으니까 이제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생숙으로 옮겨가고, 이런 사람들이 옮겨가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제를 세금과 대출을 피해가지고 왔지만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오피스텔을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팔기가 힘들거든요. 부동산은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사는 것보다 쉽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 쉽게 팔려면요, 주거의 대체제가 아니라요, 주거 지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요, 그리고 전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월세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본연의 의무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다 나쁘다는 아니지만요, 오피스텔을 먼저 선택하기 이전에 주거지를 먼저 바라보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현상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정책의 반응,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들도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은행 중대금 대출 줄이자 저축은행 1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줄이니까는 2금융권 저축은행의 취급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한 게 이게 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거의 11%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6월 말 기준, 7월 초 기준으로. 근데 금리는 저축은행 자체가 더 비쌉니다. 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시중은행 자체가 막 분양률도 되게 안 좋고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많으니까는 이 낮은 그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서 수요가 이제 저축은행에 이제 몰리게 된 현상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경기가 위축되고 막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도 이제 저축은행에 눈을 돌리는 건 오히려 지금 또 쉽게 대출을 좀 내주는 부분들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비싸더라도 사업을 좀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장은요. 그 시장에 적합한 틈새를 찾아냅니다. 지금 여기도 1금융권이 안 되니까는 2금융권에서 금리를 좀 높여서라도 뭔가를 실천하려는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적합한 살 길을요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이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찾아갈 길들을 좁히는 것보다요 넓혀주는 게 시장의 건전성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에 규제를 하니 오피스텔로 대체제를 찾았고 오피스텔 규제가 있으니 생숙을 찾았잖아요. 정책적으로도 파리 대책이 나오니까 다 막아버리니까 임대사업자 동료 안에 여기에 세제 혜택이 완전히 특혜 수준이네. 임대사업자 내자. 근데 이거 막았지만은 일단은 요걸 내고 틈새를 찾았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9.13 대책을 시작으로 막기 시작했잖아요.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막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법인을 활용했는데 법인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법인이 1억 이하짜리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를 이용하고 1월에 사서 5월 31일 날 파는 종부세까지도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를 또 이제 해결되게 해법을 또 찾아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장도요 틈새를 마찬가지로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분양권이 안 되면은 주변의 신축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신축이 안 되면은 구축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축 중에서도 내가 돈에 맞는 최적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거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값은요. 분양권이 비싸잖아요. 분양권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신축과 구축도 키맞춤으로 끌어올라갑니다. 구축들이 끌어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수요층이 자기의 최적지를 찾으면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을요. 이렇게 적합한 살 길을 찾아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이 그 갈 길들을 틈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갈 길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요. 시장이 가격도 결정하고 시장이 자유롭게 거기에 대한 현상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틈새를 이용하니까 생숙이라는 부작용이 나왔잖아요. 틈새를 이용하니까는 가격의 급등이라는 것들이 유동성장과 결합이 돼서 일어났잖아요. 시장에는 자발적으로 생명체처럼 뭔가 갈 길을 찾아간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대출로 저축은으로 옮겨가는 걸 보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